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자, 지금부터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게 9호선이란? 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공과 일반 공급까지의 날짜가 조금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은 다 안 해도 나는 꼭 청약 넣을 거다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서울에 너무 끝쪽에 있어서 이번엔 청약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는 별개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근처로 전철이 들어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을 고를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죠. 제가 초반부터 강조해드렸던 역학, 개, 인, 연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세권, 학군, 개발 호재, 세대수, 인프라,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 사시는 분들의 연봉 수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자, 이번에 저에게 평면도를 분석해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다른 분들께서 너무나 잘 입체적으로 모형도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져. 내가 어떤 타입에 넣느냐에 따라서 당첨 여부가 또 달라지고, 실제로 입주해서 사실 때 어느 타입에 또 어느 동에 어느 층에 사시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지금 그 아파트 앞으로 전철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나중에 입주해서 보시면요, 그 안에서 어느 동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는요, 집값이 한 5천에서 1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전철이 들어왔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집값이 몇 억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9호선 연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까지 고려하신 다음에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초반부터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짧게 가겠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게 9호선이란? 제대로 된 강남 4구의 역세권 아파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를 보시면 바로 여기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현장이죠. 여기가 참 애매합니다. 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편은 서울에 해당이 되고요, 이쪽 편은 하남에 해당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 옆쪽에 요 도로 왼쪽으로 서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의 가장 끝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까이에 전철이, 특히나 그 황금 노선인 9호선이 들어온다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가 지금 강동구죠. 강동구. 강남 4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강남 4구 역세권 아파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9호선이 제대로 가깝게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호선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9호선은 2009년도에 개화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강 이남을 정확하게 관통을 하는, 동서로 연결을 하는 완전히 황금 노선입니다. 현재 보훈병원역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38개 역 40.6km를 빠르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의도와 신논현, 종합운동장, 우측으로 올림픽공원까지 중요한 곳을 굵직하게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연장을 통해서 보훈병원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4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4단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단계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보훈병원입니다. 3단계까지 여기서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생태공원 사거리, 한영고교, 고덕역, 샘터공원역까지 4개의 역을 더 연장을 하는 사업이 4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4단계는 이미 확정이 났습니다. 올해 7월 7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자, 9호선 4단계 추진 빨라진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4단계 턴키 추진 확정입니다. 서울특별시에 공고가 났습니다. 지금 109, 209, 309 해서 4개 역을 연결할 예정인데요. 턴키 방식이란 정말 말 그대로 키를 돌린다는 의미거든요. 시공자가 조사부터 설계, 건설,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맡게 되는 방식입니다. 일괄 수주계약과 같은 뜻인데 공사기간은 현저히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착공이 되고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여기까지 강일 1지구까지는 연결을 하겠다라고 확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3차 국가철도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2016년 7월 기사인데요. 국가철도망 사업에서 강일과 미사 지역을 연결하겠다는 게 확정이 났습니다. 자, 강동구 강일동과 하남 미사 지구를 연결하는 9호선 강일에서 미사 연장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포함되면서 후보 노선이었던 9호선 연장안 강일 1지구에서 강일까지의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강일 지역에서 미사까지 연결 요렇게 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적었죠. 그런데 중간이 끊겨 있다. 중간이 끊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훈병원까지 지금 연결이 됐고 앞으로 여기 4개의 역을 연결을 해서 4단계 요거 지을 거다라고 확정 났죠. 그리고 나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 확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일 1지구에서 강일까지의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연결 요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까 기사도 보시면요. 고덕강일 1지구에서 강일까지의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만 되어져 있지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간이 끊겨 있습니다. 중간이 끊겨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런데 힐스테이트 리슈빌에 있어서 이 강일하고 강일 1지구의 연결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여기서 타서 이 뒤로만 갈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타서 강남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5호선으로 갈아타서 강남 쪽으로 출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결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한 거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고덕 강일 1지구에서 강일까지의 연결이 누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일 구간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속하고요. 하남 미사 구간은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선행 구간이 상위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아서 예비 타당성 통과라든지 재원 확보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업 주체가 다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도 지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대로 둘 수 없다 해서 지금 4단계 추가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분들이라면 궁금해 하시는 거고요. 아, 난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넣을 뻔했네 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막 넣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제가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어디까지 진행됐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2019년 11월에 이미 건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9년 2월에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강일 1지구에서부터 강일동까지 구간이 조건부 반영되도록 요청을 했고 또 내년에 발표가 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강일 1지구에서 강일동을 거쳐서 미사 구간까지 전체가 광역철도로 지정이 되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2019년 11월에 이미 건의가 된 사항이고요. 일부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거 언제 나오냐면요. 2021년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탁 포함이 되면 무난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첨되신 분들은요.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 고시되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또 희소식이요. 9호선 5단계 사업 4단계 확정됐잖아요. 그리고 5단계 사업이 사실상 확정입니다. 이거 올해 5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입주에 맞춰서 광역교통대책을 위해서 9호선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에 서울시와 관련 협의 진행을 하고 노선을 확정,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왕숙 신도시가 입주가 되면 교통망이 불편하지 않게끔 연결하겠다라고 5단계 사업이 잠정적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건의가 된 상태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게 확정 고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3기 신도시 왕숙까지
9호선 5단계 사업이 사실상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서울시에서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2기 철도망 윤곽을 내는 과정에서 9호선 강일 연장이 제외가 된 걸로 나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하지 않겠다, 포함할 수 없다 라고 발표가 된 겁니다. 고덕 강일 일대 주민들께서 난리가 났겠죠. 서울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가 연장 노선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추가 연장 구간의 비용 편익이 0.74가 나왔습니다. 이 BC 값이 1을 넘거나 거의 근접해야 되는데 70% 정도에 미치는 0.7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경기도 하남시 일대에서 추진 중인 2021 강일 미사 구간과 묶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서 광역철도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예비 타당성을 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0.81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어디까지 온 단계냐면요. 올해 11월 17일에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 국토부 승인 고시 내용을 보시면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조건부로 통과가 난 상황입니다.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서로 미뤘던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묶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에 대해서 기존까지는 그 아무도 맡아서 진행할 계획이 없었지만 현재로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건의가 되어져 있고 내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서울시조차도 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 고시까지 거치면서 조건부로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진행이 되겠고요. 특히나 3기 신도시 왕숙지구의 완공을 위해서는 이 추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계 추가 연장은 되는 거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죠. 이건 되는 사업이겠구나. 단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착공 시기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9호선 4단계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걸린 시간을 잠깐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 7년 만에 착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021년 상반기 중에 발표가 나면 그리고 나서 똑같이 진행된다고 치더라도 7년이 걸린다면 2028년에 착공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게 그 4단계가 2028년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 진행되고 나서 28년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28년, 29년쯤에는 착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기 신도시가 교통이 확충되지 않아서 지금 실패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교통망을 동시에 확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왕숙 신도시 때문에라도 조금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왕숙 신도시가 고 신도시만 하더라도 6만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 일대가 진접, 왕숙, 다산까지 모두 다 더하게 되면 15만 인구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교통체증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9호선이 연결이 되면 어느 쪽에 역사가 지어지고 과연 힐스테이트 이슈빌까지는 몇 분 정도가 걸릴지 그게 분명해져야 이게 확실한 역세권인지 아닌지 이걸 가늠해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힐스테이트 이슈빌까지는 계산해봐도 한 11분 걸립니다. 이름은 현재로선 잠정적으로 신강일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신강일역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0분 내면 확실한 역세권이잖아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이슈빌 강일의 입주가 2023년입니다. 2023년은 여전히 출퇴근길에 자가로 이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막힐 겁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8년이라서 우리가 입주하고 나서도 2031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이 앞에 한창 공사 중일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이라는 건 발표 후에 보통 3차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발표할 때 한 번 크게 오르고요. 착공할 때 또 한 번 크게 오르고요. 그리고 완공할 때 또 한 차례 오릅니다. 이때는 조금 미미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매할 수 있는 2031년이 되면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완공 전에. 요때쯤이라서 이미 집값이 2차례 올라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제대로 된 강남 4구의 역세권 아파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자,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이 나올까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약하셔도 좋다. 물론 여기에 무슨 수석대교 얘기도 나오고 해서 교통이 엄청나게 많이 복잡해질 예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철이 들어온다는 건 얘기만으로도 집값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9호선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청약을 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28일 월요일에 특공 그리고 29일 화요일에 1순위 넣는 겁니다. 청약 어디서 해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자, 이런 점까지 다양하게 고려하셔서 청약 넣을지 아닐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굉장히 많이 도움되셨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